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기술과정을 함께 공부할 김한나 선생님입니다. 우리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네, 지난주 수요일이 선거날이어서 우리가 약 2주 만에 얼굴을 뵙게 되었네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 못 보는 시간 동안 굉장히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랑 같은 마음이었길 바라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술 발달과 사회 변화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지켜야 할 것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수업이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댓글창을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신의 생각과 의문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줍니다. 단, 수업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되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너무 잘 지켜주었는데 우리 친구들 댓글 예절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기까지 약 10초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읽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배웠죠? 기술. 그쵸? 기술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아요. 네. 기술 중에서도 우리 기술의 의미 처음으로 배웠고요. 기술의 의미는 자원을 활용하여 대상물의 형태나 성질을 변화시키는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배웠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됐었죠? 네, 문계실평. 문제 확인하기, 계획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의 영역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였죠? 5가지? 네, 5가지는 재건수통생입니다. 재건수통생. 다들 기억이 좀 나나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내줬던 과제가 있었어요. 그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정상민 학생이 가장 먼저 과제를 메일로 보내주었는데요. 과제가 나의 삶 속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 문제 해결 과정 작성해보기였습니다. 그래서 문계실평 을 각각 적는 거였는데, 자, 여기 보면 집 잠금문이 비밀번호로 되어 있어서 보안이 살짝 약하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고 너무너무 공감됐어요. 선생님도 평소에 되게 많이 느끼고 있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상민 학생이 제시해준 대안이 지문인식 잠금문이랑 홍채인식 잠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그리고 실행하기와 평가 단계는 직접 만들어 보기가 좀 어려웠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보았는데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 문이 있을 때 사람이 눈의 위치 부근에 홍채 인식 기능을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손이 사람 문 손잡이 부분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 지문 인식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네, 충분히 실현 가능한 기술이겠죠? 근데 이러한 기술을 실행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평가를 해볼 때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홍채 인식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 부위에 지정해서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술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 2번,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3번, 미래에 나타날 기술을 예측하여 설명할 수 있다. 네, 학습 목표가 총 3개인데요. 선생님이 중요한 거에다가 빨간 색깔을 칠해놨어요. 기술 시스템이 뭔지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술이 계속 발달한다고 했잖아요. 그 발달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회가 변화하는지,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기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학습 목표, 기술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술의 영역, 제조, 건설, 수송, 통신,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이 각각의 기술들은 바로 이 기술 시스템이라는 체계를 통해 작동하게 됩니다. 기술 시스템, 말이 조금 어렵죠? 자, 기술을 실현하는 데 이용되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즉, 제조 기술은 기술을 실현하는 게 제품을 만드는 거 있죠? 그리고 수송 기술은 네, 자원이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게 기술을 실현시키는 거겠죠. 이렇게 각각의 기술들이 실현되기까지 모든 활동을 체계화한 것이 바로 기술 시스템입니다. 조금 어렵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았어요. 자, 투입, 과정, 산출, 되먹임, 이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투입은 말 그대로 투입되는 거예요. 기술 시스템을 위해 무언가 들어가는 거고, 과정은 그것들이 작용을 하고, 산출은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되먹임은 영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수정 보완해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조 기술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요. 자, 투입. 투입은 아까 설명한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배치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 자원, 지난 시간에 우리 또 배웠었는데, 자, 자원이 뭐냐? 경제 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자원이었습니다. 기계, 재료, 도구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 시간, 자본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자원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 제조기술 예를 들어서 이 펭수 인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이 펭수 인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이 뭐가 있을까요? 실, 맞습니다. 주현, 투더석, 친구가 말해줬네요. 고슴도치, 천, 솜. 네, 맞아요. 천. 네, 여러분들 생각한 거 다 맞습니다. 민찬 학생. 네,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해 준 거는 자원 중에서도 재료겠죠. 재료. 네. 근데 여기 자원에는 재료 말고도 사람, 도구, 돈, 시간, 에너지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사람에는 디자이너도 있겠고요. 또 설계자, 생산자, 돈은 이제 원가를 말하는 거겠죠. 도구, 시간, 에너지 이런 것들이 투입 단계에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과정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과정에는 투입된 자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펭수 인형 만드는 제조 기술이 만드는 거라 했잖아요.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과정 단계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철사를 넣어서 뼈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천을 잘라서 눈알을 만들기도 합니다. 유나 학생 반가워요. 안민찬, 목천중, 이주진 학생,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산출 단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산출은 문제의 결과물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산출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네, 바로 이 펭수 인형이겠죠. 팽아 이렇게 인사하고 있네요. 펭수 인형 너무 귀엽죠? 이게 바로 산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인 이 되먹임 단계는 과연 무엇이냐? 영어로 피드백이라고 한다고 했죠. 결과물을 수정, 보완하는 단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되먹임을 하고 나서 투입 단계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과정 단계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펭수 인형을 예로 들어 설명했던 것처럼 이 친구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에 있는 철사가 녹슬진 않을까? 어떻게 세탁하지? 마감이 잘 돼 있나? 크기는 적당한가?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 안전한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거를 꼭 천으로 만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D 프린터로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 투입 단계에 있는 재료가 바뀔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도구가 바뀔 수 있겠죠. 바늘과 실이 아닌 3D 프린터라는 기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과정 또한 바뀌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기술 시스템, 투입 과정, 산출 대먹임 단계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투입은 자원을 배치하는 단계, 과정은 문제 해결, 산출물은 결과물이 나오고요. 이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로 이 대먹임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펭수 인형을 만들기 위한 이런 자원이 있었고 과정, 그리고 인형이 산출물로 나왔고요. 이렇게 수정 보완하는 단계까지를 바로 기술 시스템 중에서도 제조 기술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기술 시스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기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건설 기술 시스템, 수송 기술 시스템도 다 투입, 과정, 산출, 대먹임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대신 그 안에 들어갈 내용도는 좀 다르겠죠. 건설 기술은 건설 기술에 맞게, 생명 기술은 생명 기술에 맞게 적용이 될 텐데요. 네, 그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단원, 제조 단원, 건설 단원에 들어가면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1번 달성되었겠네요. 기술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 투입, 과정, 산출, 대먹임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학습 목표 한번 달성하러 가보겠습니다.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자, 밑에 보시면 선생님이 이와 관련된 성취 기준을 제시해 놓았어요.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기술 활용 및 사회의 변화를 예측한다 인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를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이 발달하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나요, 혹시? 혹시 이 맨 앞에 있는 선수가 누군지 맞춰볼 수 있는 친구? 이 선수 맞추면 선생님이 축구 잘하는 친구로 인정할게요. 오! 이준서 맞죠? 이준서 학생이 가장 먼저 맞춰주었네요. 와, 너무 잘 맞추는 거 아니야? 안민찬 학생, 주진, 윤서, 이벨 학생 너무너무 잘 맞춰주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입니다. 우리는 축구가 열리는 그 해당 국가에 가지 않아도 내 방에서 내 핸드폰으로 실시간 생중계로 축구를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사진입니다. 이거는 해외에 있는 친구와 단 핸드폰 몇 번의 두들김만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기술 발달로 인한 사회 변화겠죠. 그리고 또 수송 기술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돈만 있고 마음만 먹은다면 언제든지 비행기를 타고 그 친구를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축구를 내 방 안에서도 볼 수 있고 해외 친구를 내 방 안에서도 연락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세계화가 진행되었다는 점. 우리 지구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았죠? 네,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이건 바로 스마트 도시인데요. 여기 설명 중에서 선생님이 밑줄을 쳐 보았는데요. 건설, 정보통신 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만든 도시입니다. 무슨 도시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신기술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하게는 가로등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가로등이 예전에는 고장나면 누군가가 민원을 넣고 그 민원이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마트 도시에서는 가로등이 고장나면 곧바로 관제센터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바로 고칠 수도 있고 또 그 가로등이 주변의 빛을 인식해서 또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기도 하죠. 이것이 비단 가로등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스마트하죠? 네, 이런 도시를 바로 스마트 도시라고 하고 또 이런 도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편리를 제공해 주겠죠. 마지막으로 인간의 활동 영역 확대입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우주까지 우리가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육지에서만 우리가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수송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해양으로도 가고 또 하늘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주로까지 우리가 점점 그 반경을 넓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회의 변화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가정의 변화도 한번 볼게요. 네, 가정의 변화입니다. 아까는 스마트 도시가 있었다면 지금 바로 스마트 홈입니다. 내가 겨울에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그 차가운 바닥이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집 갔을 때 따뜻한 그 아랫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스마트 홈입니다. 집 안에 있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원격 조정을 해서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또 불을 켤 수도 있고 뭐 커튼을 칠 수도 있고 하겠죠. 자, 이렇게 편리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기계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진에 보이는 기계가 뭐죠? 이 기계의 이름이 뭘까요? 네, 로봇 청소기입니다. 로봇 청소기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세탁기 배웠던 거 기억나요? 예전에는 세탁을 하려면 그 냇가에 빨래 방망이를 들고 가서 이렇게 다듬이질을 했어야 됐는데 세탁기가 등장하고 나서 세탁기가 동작하는 시간에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처럼 가사노동 시간의 감소로 인한 여가 시간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폰으로 우리가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또 스마트워치로도 가능하죠. 이렇게 원격 의료 진단을 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내 가족 구성원이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는 어떻게 보면 또 사회의 변화로 볼 수도 있겠네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가정의 변화까지 한번 보았고요. 직업의 변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사람은 다 직업이 달라요. 농부, 간호사, 정비공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이 사람들은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원한다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뭐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배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예전에는 한 직장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갔는데 요새는 한 직장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직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예인이 뮤지컬 배우도 했다가 영화 감독도 했다가 또 화가도 했다가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좀 더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에 사라질 직업, 살아남을 직업 그림이 나타났는데요. 네, 직업의 생성과 소멸 급속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글씨가 작지만 한번 보면 사라질 직업 1위에 뭐가 나와 있죠? 네, 번역가가 나와 있습니다. 왜 번역가가 사라질 직업 1위일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윤서 100세 시대인가요? 그쵸, 요새 100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죠.
우리 번역가가 왜 사라질 직업으로 등장했을까요? 번역을 다 하니까 네, 메이드 오너 학생이 맞춰졌네요. 번역기가 나와서 맞습니다. 요새는 번역기 기능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따로 번역가라는 직업이 없어도 개인이 스스로 번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캐셔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또한 캐셔는 이제 마트에서 계산을 해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요새는 셀프 계산대 되게 많죠. 그래서 캐셔라는 직업도 사라질 직업에 적혀 있네요. 반면에 우리 살아남을 직업 한번 볼게요. 연예인, 작가, 영화감독, 또 화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다 무언가를 좀 창조적으로 생산하고 창출하는 사람들이네요. 선생님 생각에는 기계가 아무래도 인간의 창의성을 따라가기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직업들이 살아남을 직업으로 나타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 사회, 가정, 직업 이렇게 나누어서 기술 발달로 인한 우리 생활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좀 와닿나요? 네, 여러분들 댓글 보니까 너무너무 이해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 생활이 이렇게 윤택해지기만 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부정적인 영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아래 기사를 보시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스마트폰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너무너무 편리해졌지만 반면에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서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그림 보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아들이랑 어머니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서로 대화가 없고 카톡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경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네, 그리고 다음 사진입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제조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제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처리하는 게 좀 부족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옆에 사진 보면은 네, 북극곰이 많이 말랐죠. 빙하가 많이 녹고 있습니다. 북극곰이 원래는 통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빙하가 이렇게 녹고 또 북극곰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뭐 빙하가 없어서 물에 빠져 질식사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너무 슬픈 경우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선생님 대학교 한 2, 3학년 때 증강현실 게임이라는 게 한창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캐나다의 한 여성이 이 게임 회사에 고발을 한 거예요. 왜 고발을 했느냐? 그 게임이 어떤 캐릭터가 되게 많이 등장하는 그 존이 있어요. 근데 하필 그 존이 그 여성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여성의 집에 담벼락을 막 넘어가기도 하고 드론을 날려서 막 그 캐릭터를 잡겠다고 하는데 이 여성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쵸? 그래서 네,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 우리 생활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반면에 SNS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SNS 할 때 그 태그에 장소 태그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실시간 장소 태그를 하는 걸 보고 범죄자들이 이 사람이 어디쯤 있겠구나 생각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용한다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명기술 할 때 잠깐 등장했던 사진인데요. 동물 복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면은 동물 복제를 통해서 마약과 폭발물 등을 찾아내는 특수 목적견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이 종을 복원하는데 또 동물 복제가 이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장기를 제공한 목적으로 이런 무균 돼지를 복제해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 생활에 되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뭔가 그냥 사진으로만 보니까 동물 복제가 되게 간단한 문제일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는 이 사진 이면에 있는 모습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 마리의 동물이 복제되기까지는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 같은 경우에 사람에게 장기를 제공할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장기를 제공하고 나면은 이 돼지는 더 이상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이 파괴가 되고요. 또 이 한 마리의 복제견, 복제 돼지 등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거라는 거. 네,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에는 이 복제된 모습만 보여서 잘 생각하기 어렵지만 이런 안 좋은 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바로 기술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가져다 주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가져다 준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하나의 동전이 있지만 앞, 뒤가 있듯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을 적용했을 때 좋은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선생님 궁금합니다. 자, 과제예요. 기술 발달에 따른 나의 생각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옆에 선생님이 링크에 과제에 관련된 자료를 올려놓았고요.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몇 가지 주제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 말고도 더 좋은 주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선택해도 좋아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찬성 측, 이 기술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겠죠? 네. 댓글을 한번 보니까 미안하다 돼지야, 헐 너무해요, 아이고 어떡해, 막 여러분들 마음씨가 너무 착하네요. 그리고 아일랜드 영화처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네, 맞아요. 그 영화에서도 보이듯이 인간 복제까지도 또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학습 목표 2번도 달성되었네요. 그러면 마지막 학습 목표 우리가 달성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미래 기술 활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미래 기술에 관련된 사진들을 몇 개 제시해 주었는데요. 잘 집중해서 잘 듣고 잘 보아주세요, 여러분. 2000땡땡년 대한민국 서울, 이곳은 최첨단 미래도시. 모든 것이 언택트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언택트, 사람과의 대면 없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아침 7시, 무인 편의점에서 아침 식사 구매. 직원의 도움 없이 셀프 결제.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출근. 점심, 식당에서 키오스크로 주문. 서빙 로봇이 가져다준 음식으로 점심 식사. 카페에서 로봇 바리스타에게 주문. 단 2분 만에 커피 제조. 스마트 미러를 이용해 화장품을 AI 상담원이 추천한 와인을 구매. 바구니에 상품을 담기만 하면 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로 자동 결제. 퇴근 후 어서와, 오늘도 수고했어. 인공지능 스피커가 말을 거는 집. 오후 9시 가상현실 피트니스 프로그램으로 트레이너와 접속 후 운동. 오후 10시 반려 로봇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 누군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저물어간 어떤 이의 하루.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예전에는 도와주는 직원이라도 있었는데 주문이 오래 걸리니 사람들 눈치에 주눅들죠. 이처럼 언택트 디바이드라고 해서 언택트 기술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쉽고 편리한 언택트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불편한 언택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미래 기술에 관련된 내용과 기술의 양면성을 함께 가져와 보았는데요. 한번 미래 기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맨 왼쪽에 보시면 드론 있죠? 드론이 택배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원격 진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가정에서도 원격 의료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밑에 보시면 로봇을 활용한 가사 서비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뭐죠? 네, 태양전지입니다. 이렇게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데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겠네요. 다음 사진입니다. 첫 번째, 무인 전기 자동차.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주행을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기술은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술인데요. 브레인 스캐너라고 해서 나의 생각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불편할지언정 내 생각을 읽어서 에어컨을 켜게 하고 또 전등을 켜게 하고 이런 기술들을 바로 브레인 스캐너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3D 프린터로 제품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제품을 제작하려면 공장에 갔어야 했죠. 그런데 3D 프린터와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1인 공장 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집에서도 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옆에 보시면 증강현실을 이용한 가상의료 착용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나요? 우리 맨 처음에 상민 학생이 얘기해준 것처럼 홍채인식으로 출입문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조깅하는 친구 보면은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또 나의 운동 상태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래 기술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미래에 어떤 기술이 등장할 것 같나요? 자, 과제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기술을 예측하고 그려보는 것입니다. 선생님, 미래에 뭐가 나올 줄 알고 어떻게 예측해서 그려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시자료 몇 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짠! 자, 보시면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통조림 집입니다. 통조림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다가 딱 이렇게 뚜껑을 열면 집이 짠! 하고 나타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그려준 작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차입니다.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막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이런 모습을 되게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 마지막 기술은 좀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가져와 보았는데요. 우리가 물론 지금도 스마트워치를 잘 활용하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있는 것과는 조금 특별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워치가 있을 때 홀로그램으로 그 친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영상통화와는 또 다르게 3D로 그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괜찮죠? 선생님이 이 기술은 진짜 좀 빨리 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그림입니다. MP3 펜입니다. 네, 우리가 노래를 들으려면 단말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도서관 갈 때 핸드폰 가지고 가면 또 집중도 좀 잘 안 되고 핸드폰 자꾸 만지게 되죠? 바로 이 MP3 펜만 있으면 됩니다. MP3 펜에서 노래가 송출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보면 되게 디테일해요. 노래 제목도 그려져 있고 또 스피커, 음악
변경도 할 수 있고요. 음향 조절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어폰 잭이 있어서 유선 이어폰도 사용할 수 있고 블루투스 기능까지 있어서 무선 이어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자, 그러면 마지막 그림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이거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여서 되게 선생님이 이 친구가 한 발표를 보고 되게 흐뭇했는데요. 자, 스마트 미러 기술입니다. 거울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의 맥박, 혈압, 심장 박동수 등을 자동으로 알아서 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기록되면서 나의 건강관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까 배웠던 바이오 센서 기술과 원격 진료 의료 서비스랑도 좀 연관이 돼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시 자료들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더 많은 기술들을 잘 생각해보고 예측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마지막, 미래에 나타날 기술을 예측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달성되었네요. 자, 여러분들 너무 축하해요. 학습 목표 다 달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차시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였죠? 네, 투과 산대, 투입 과정 산출, 대먹임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와 기술의 양면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에 선생님이 과제 하나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나타날 기술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제를 선생님이 제시했고요. 다음 차시에는 무엇을 배우느냐? 바로 기술 과목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안전 단원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발명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자, 선생님 이메일은 이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 것인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메일에 남겨주면 되고요. 학습 자료는 여기 smart.edus.or.kr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 올려두었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술 관련 영상이 보고 싶다면 바로 유튜브 기술 여신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볼게요. 안녕!